네, 비상대비법 심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비상대비 훈련에 대해서 이론 분야를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대비 훈련 분야의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비상대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상황형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곤욕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 나오고 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그렇게 막, 종합적인 그런 상황형 문제로 잘 출제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문제 패턴은 또 이렇게 돌고 돌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문제가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문제 수를 보시면 뭐 가장 많습니다. 문제 수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의 범위도 가장 많고, 그에 따라서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온다.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 하반기에 나온 문제죠. 예, 옳지 않은 것. 항상 문제 풀 때 옆에다가 옳지 않으면 X, 옳은 경우는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꼭 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 문제에 뭐랄까 풀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OX 표시하는 게 은근히 이게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보면 막 긴장하다 보면 옳지 않은 것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것만 이렇게 막 답을 찾는 그런 노력을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부처 관련된 훈련 명령을 이렇게 발령하는 절차죠. 훈련 명령을 발령하는 절차는 누가 누구의 승인을 받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부처 이상이니까 두 개 부처 이상을 아우르는 누가 해야 했습니까? 총리가 해야겠죠. 총리가 누구 승인? 자기보다 위에 있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승인 받아서 훈련 실시 명령을 발령하게 되겠다. 네, 맞네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그런 훈련 실시 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발령권자인데, 훈련 명령을 발령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그럼 마찬가지. 발령권자 밑에 있는 사람이 요청을 해야겠죠. 자, 두 개 부처 이상 부분이면 뭡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두 명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협의를 해서 누구한테 요청해야 합니까? 총리한테 해야겠죠.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고 돼 있죠. 틀렸죠. 이런 요청은 꼭 해야 합니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꼭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예, 훈련은 그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는 거니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제 임의도 이 부분 그래도 여기 두 개 부분에서 이렇게 틀리게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틀리게 되는 건데, 예, 관계 자원관리 주관기관의장이 협의를 해서 총리한테 요청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못 찾아낼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훈련 실시는 그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4번은 맞겠네요.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훈련은 연 7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초과할 수 있는 훈련 그 분야는 뭡니까? 이 두 가지죠. 두 가지는 7일을 초과할 수 있고, 7일을 초과 못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 실제 훈련이죠. 실제 훈련. 우리가 훈련을 구분할 때 실제와 도상 훈련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실제 훈련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두 가지는 초과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번. 이거 동시관리 훈련이죠. 동시관리 훈련은 어떤 물적 자원 대상 그 물자를 대상으로
어, 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냐? 요걸 꼭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적 자원은 여러 가지 있죠. 예, 제가 뭐 이론에서도 꼭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왜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가전기통신 설비와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는 동시관리 훈련 물적 대상 맞죠? 예, 제가 여기에 딱 정리를 해놨죠.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적 자원은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관리는 그 물적 자원과 인력 자원을 같이 해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가 비상대비 훈련은 모두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꼭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관리 훈련도 뭡니까? 비상대비 훈련에 포함되는 거니까, 예, 실시할 수 있다. 돼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네, 이 문제는 뭐 쉽죠. 마찬가지. 이것도 한계 부처에 관련해서 훈련 실시 요청과 훈련 실시 명령을 누가 누구 승인받고 발령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보시면 여기 한계 부처 부문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발령한다? 자원관리 주관기관. 여기 한계 부처에 관련돼 있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인 장이 있겠죠? 그 친구가 누구의 승인?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총리죠.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자, 두 번째, 한계 부처 부문에 관련해서 훈련 실시 요청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각급 행정기관의 사항이 인력 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겠습니까? 인력이라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력에 대한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요청해야겠죠. 나머지 물적자원 훈련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요청해야 한다? 그 물적자원 관계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한테 요청을 해야겠죠. 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한 30초 이내에 푸셔야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하고 이렇게 장문의 그런 문제에서 조금 더 시간을 더 쓰시고 그렇게 배분을 해서 하는 그 전략을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느긋하게 푸시면 안 됩니다. 쉬운 문제는 빨리. 자, 이 문제, 예, 쉬운 문제죠. 그래서 제가 30초로 설정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그거죠. 훈련 실시 명령, 누가 누구 승인? 그거에 대해서 누가 훈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지.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한 개 부처냐, 두 개 부처냐, 인력 훈련이냐, 물적 자원 훈련이냐, 이것을 잘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두 개 부처 부문이니까, 예, 두 개 부처 분이면 누가 누구 승인? 예, 두 개 부처를 아우르는 누군가가 해야 합니까? 총리가 해야죠. 그리고 총리 위에 있는 대통령 승인 받아야겠죠? 예, 2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자, 두 번째, 두 개 부처 부문에 대해서 인력 훈련이다. 두 개 부처 부분에 대해서 인력 훈련이면 누가 누구한테 요청한다? 두 개 부처 부분의 실시 명령은 방금 총리가 한다 그랬죠? 그러면 총리한테 요청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인력 훈련이니까 인력에 담당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리한테 요청을 해야겠죠? 네, 간단하죠? 음, 그래서 이런 훈련 실시 명령과 그 훈련 실시 요청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요청하는 절차인지 명령을 발령하는 절차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훈련 부분인지 인력이냐 물적 자원이냐 그다음 몇 개 부처에 관련된 훈련인지 이런 걸 고려하면서 딱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옳지 않은 것.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동시관리 훈련 정의죠. 동시관리 훈련. 자, 마찬가지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적 자원, 의료시설 포함되죠. 예, 동시에 실시할 수 있고, 자, 이 의료시설을 관장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총리 승인받아서 실시명령 발령한다. 그렇죠. 동시관리 훈련도 한 개 부처 부문에
어떤 훈련 실시 명령 발령 절차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자원관리주관계장이 총리 승인 받아서 발령한다. 네, 1번은 맞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개 부처 이상 부분이면 딱 누가 누구 승인?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명령 승인, 명령 발령이 아니라 훈련 실시 요청이죠. 예,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요청? 두 개 부분이니까 예, 관계 자원관리 주관계장이 협의해서 총리한테 요청할 수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뭡니까? 인력훈련 부분이죠. 여기서는 지금 물적자원훈련 부분이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되지 않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세 번째도 답은 2번이었네요. 예, 세 번째는 맞을 거, 맞는 표현이겠네요. 두 개 부처 부문. 자, 지역 실시 명령. 자, 두 개 부분이면, 그쵸. 총리가 대통령 승인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4번은 한 개 부처 부문이네요. 근데 이게 무슨 훈련이냐? 뭐, 인력훈련이나 물적자원훈련이하고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네요. 그냥 훈련 실시 명령이니까 당연히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총리 승인 받는 거죠. 예, 그 한 개 부처에 관련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자, 그러면 만약에 행정안전부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한 개 부처 부분이죠. 그래서 물적자원훈련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리 승인받아서 그 물적자원훈련을 발령하는 훈련이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조건 뭐 인력훈련 부분만 담당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가? 궁금하시겠죠? 예. 지금까지 문제 나온 거 보면 무조건 인력 자원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하는 물적 자원도 있습니다. 뭐 소방, 뭐 시설, 뭐 이런 관련된 소방 관련된 소화기 관련된 물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그 해당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물적 자원 훈련을 한다 그러면 누가 훈련 실시 명령을 발령해야 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고,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데에서는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떤 물적 자원에 대해서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문제 푸실 때는 인력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한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것까지 깊게 보시면, 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나왔던 문제 패턴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개 부처 부문이냐, 두 개 부처 부문이냐, 이게 실시 요청이냐, 훈련 실시 명령 발령이냐? 그럴 때 누가 누구의 승인, 누가 누구한테 요청, 그 다음에 이게 인력 훈련 부분이냐, 물적 자원 훈련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탁탁탁 보시면 됩니다. 자,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막 갑을병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고민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만 됐는데도 은근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읽다가 병이 누구지? 위에 가서 병 보고. 읽다가 갑이 누구지? 갑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몇 초 더 걸립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두 개 부처 이상 부분에 관련된 전국 실시 명령은 자, 두 개 부처 이상이니까 누가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병이 누굽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과 협의를 한다?
두 개 부처 이상 부분인데 여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굳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냥 관계되는 이 두 개 부처 이상 부분에 관련되는 차원관리 주관계장이 협의를 해서 국무총리인데 요청을 하면 국무총리가 여기서는 국무총리로 봐야죠. 얘들이 뭐 협의하는 거는 협의에서는 그 이전에 요청할 때의 단계고 지금은 훈련 실시 명령 발령이니까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 다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총리 승인이 아니라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겠죠. 틀렸네요. 두 번째, 훈련 면제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기술 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중에 56세 이상인 사람, 56세 1월 1일 맞이한 사람 포함해서 중에서 병이 누굽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면제된다? 야, 이 인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인정하는 거 필요 없이 이 자체로서 56세가 되면, 이상 되면 무조건 면제되는 거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뭔가 면제되는 거는 따로 있죠, 두 가지. 제가 여기 딱 정리해 놨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거나 어떤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면제해 주세요.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을 해야만 면제가 됩니다. 예. 이것은 인정하는 사항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어디 생소한 이런 표현들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법령 내에 있는 문구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딱 읽으면 뭔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늘 보던 문장들이기 때문에 단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 뭐랄까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저도 모의고사 문제 이런 류의 문제를 잘 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좀 적응이 돼 있어야만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트레이닝 돼야만 나중에 진짜 본 시험에서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3번. 한계부처 부분에 관련된 훈련에 대해서 실시 요청하는 거네요.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한계부처 부분에 대해서 인력 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한테? 각급 행정기관장이 인력은 누구라 했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죠? 병 맞네요. 물적자원 부분은 누굽니까? 각급 행정기관장이 이 물적자원 관련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표현들이 다 맞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틀렸겠네요. 4번은 동시관리 훈련에 대해서 훈련 실시를 요청하는 절차죠. 예. 그래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총리한테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동시관리 훈련은 한계부처 부분에 관련된 훈련 실시 요청,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죠. 물적자원 훈련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누구한테? 각급 행정기관장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한테 훈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음, 자, 훈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시험 제품 생산 훈련은 7일을 초과할 수 있다. 자, 앞에서 다뤘었죠. 7일 초과할 수 있는 훈련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시험 제품 생산 훈련과 또 하나는 도상 훈련이죠. 도상 훈련. 도상 훈련 두 가지에 대해서는 7일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랬죠. 7일 초과 못하는 건 뭐라고요? 실제 훈련. 실제 훈련은 네, 실질적으로 사람과 뭐 물자나 업체가 이렇게 참가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돈 많이 드는데 그걸 오랫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훈련하는 겁니다.
그 시험 제품 생산 훈련도 돈은 들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7일을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라서 7일을 초과할 수 있는 거고 도상 훈련은 뭐 아무리 길게 해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앉아서 그냥 지도 보면서 하는 거니까 크게 돈이 안 드니까 7일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은. 인도 인수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서는 누가 신체 검사, 아픈 사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신체 검사를 실시하게 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인도 인수관이 합니다. 그런 신체 검사는. 왜냐, 현장에 있는 딱 인도 인수관이 딱 보고, 아, 얘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신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도 인수관이 신검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신검은 반드시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읽으실 때도 임의냐 강제냐 이것도 잘 보면서 생각하면서 보셔야 한다라는 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신검하면 뭐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꼭 그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신검을 한다. 그래서 실시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디귿.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장. 자, 요 시도지사 등을 풀어놓은 거죠. 풀어놓은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줄여놓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보면 조문에 뭐 뭐뭐뭐는 이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문장이 기니까 그런 걸 좀 줄이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원래 문장 전체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냥 늘 문제 풀 때 그냥 줄임 표현, 시도지사 등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등이 이게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이런 전체적인 문장 표현도 꼭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 자, 시도지사 등은 인도 인수할 때 시장 등과 그 물자를 사용하는 사용기관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 인수 장소에 출석시켜서 인도 인수를 할 수 있다? 인도 인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사용기관에서 꼭 그 인원들을 또는 물자를 빼앗는데 그것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인도 인수를 해야 합니다. 인도 인수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인도 인수 장소에서 여기에 소속 직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시장 등에 있는 소속 직원과 이 그러니까 물자를 사용하는 그 사용기관의 소속 직원, 이 두 군데에서 소속 직원들이 나와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에 있는 소속 직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군구에 있는 소속 직원과 그걸 물자를 사용하는 사용기관에서 나와서 서로 주고받고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시도지사 등이죠. 우리 훈련 결과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시도지사 등이 훈련 결과를 보고를 해야 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까? 훈련 실시 명령을 발령한 자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발령을 했으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까? 예,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한테 보고를 해야죠. 어, 명령을 발령했던 그 사람한테만 보고하면 되지, 그 위에 뭐 그 훈련을 승인한 사람까지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 문제는 앞에 나온 문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뭐 설명드린 것도 다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딱 느껴봐야, 이 부분들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팍팍 박히면서 어느 은연중에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동안 그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 기존의 기출 문제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인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 기출 문제는 똑같은 그 표현들이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 우리가 뭐 특히나 이 비상대비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 또 내고 또 내고 또 냅니다. 그거 안 낼 수가 없죠. 뭐 새로운 문제를 만들래야 만들기도 어렵고 범위도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도상훈련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죠. 도상훈련 초과할 수 있죠. 네. 제가 초과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있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틀렸네요. 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시도지사 등이죠. 훈련 끝났을 때 결과 보고해야 한다. 어떻게?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거. 자, 이 표현 바로 앞에서 나왔던 표현 그대로 나왔네요. 자, 자원관리중앙회장이 명령을 발령했다는 총리한테 보고해야 한다. 훈련 실시 명령 발령권자한테 결과 보고를 한다라는 거. 또 강조드립니다. 틀렸죠? 앞에 나왔던 지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범위가 좁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 계속 나온다라는 거. 자, 디귿. 시도지사 등이 훈련 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 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자, 인도 인수 장소에 출석시키는데 사용 기관의 소속 직원만 나간다? 뭔가 안 맞죠? 주고받고 하려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받는 사람만 나왔습니다. 주는 사람은 누가 준다는 겁니까? 빠졌죠, 여기. 예.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장 등이죠. 시장 등의 소속 직원이 주는 거죠. 주면 사용 기관의 소속 직원들이 인수하는 거죠. 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도 인수 장소가 사용 기간 안에 있다 그러면 사용 기간에서 인도 인수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인도 인수 사무소는 반드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임의적인 사항이라는 거. 이것도 틀렸네요. 자, 옳지 않은 거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네요. 어? 답은 3번이겠네요. 자, 훈련은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에 실시하지 않는다. 그렇죠.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그 다음 국회의원, 예, 지자체장 선거. 예, 세 가지죠. 세 가지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때만 훈련 안 한다는 거. 그 외에 재보궐선거 때는 훈련하게 돼 있죠. 자, 보시면 방금 보신 두 개 문제가 23년도 하반기와 23년도 상반기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엄청 비슷합니다, 문제가. 7일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도상, 시험 제품 생산. 그 다음에 여기 디귿 같은 경우에 인도 인수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여기에 디귿, 인도 인수 관련된 내용이죠. 인도 인수 사무소하고. 그 다음 여기 훈련 결과 보고 리을. 여기에 니은의 훈련 결과 보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문 문장 저희 문제에 출제된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23년 상반기에 문제를 냈던 것을 23년도 하반기에도 그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에서 살짝 조금만 바꿔갖고 이렇게 문제를 그대로 냈다라는 거. 문제에게 물어보는 내용도 똑같지 않습니까? 문제 유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반기에 나오는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하반기에도 나온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캐치해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훈련은, 자, 옳은 거. 시험 제품 생산과 도상 훈련을 구분한다? 아니죠. 도상 훈련과 무슨 훈련을 구분한다? 실제 훈련으로 구분해야죠. 예, 실제 훈련으로 구분합니다. 자,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의해서 파면된 후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 때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자,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든 탄핵이든 뭐 어떤 선거든 무조건 대통령 선거 때는 훈련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국회의회나 지방의회 그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 때는 임기 만료에 의한 그런 선거 때만 훈련을 안 하지, 예, 재보궐선거 때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3번에 나왔네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 때는. 자, 훈련은 7일 초과할 수 있는데 도상훈련은 그러지 않다. 그죠? 도상훈련은 더 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도상훈련은 예, 더 할 수 있죠. 그러하다는 뭡니까? 7일을 초과 안 한다라는 거죠. 틀렸죠. 7일을 초과할 수 있으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봐야죠. 자, 다음.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기억 내용은 뭡니까? 인력 훈련 출석 불능과 물자 제출 불능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유를 예, 인력 훈련 출석 불능 사유와 물자 제출 불능 사유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 여기서는 사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기업 같은 경우에 인력훈련 출석 불능사유죠. 직계 존속 위독일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교부권자인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그죠? 인력훈련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못 한다 그러면 본인이 신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가족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사유, 위독 사유. 위독 사유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가족? 이 네 명 다입니까? 아니죠. 여기 위에 있는 세 명만 위독한 경우에 사유가 되죠. 형제자매 가능합니까? 형제자매는 안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기에 동거 가족이 있으니까 동거하는 형제자매 그런 경우에는 동거하는 형제자매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예. 근데 단순히 그냥 형제자매라고 하면 네,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도 문제를 내니까 예, 좀 치사하지만 그래서 의독한 대상자가 누군지도 꼼꼼하게 3명,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물자 제출 불능사유죠. 감염병으로 업체가 휴업을 했다. 휴업한 경우에는 제출 못하죠. 그러니까 불능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통지서 받은 사람은 교부권자인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물적자원 훈련 제출 불능사유 신고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이 통지서 받은 사람, 아무래도 본인이죠. 본인만이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 뭐 신고해 줄 수 있다? 안 됩니다. 물적자원에서는. 자, 디귿, 사용자가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있다. 아니죠. 힘들게 훈련 갔는데 그것을 휴무로 처리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일한 걸로 쳐줘야만 불합리한 처우가 안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훈련 대상자는 중점관리 대상 인력물자 업체죠. 예, 그죠. 훈련 대상자는 중점관리 대상 인력물자 업체입니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시행령에 면제 대상자가 구체적인 인원들이 명시된 거죠. 그래서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제를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문제는 뭡니까? 지문이 엄청 깁니다. 요즘 지문을 길게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막 맞는 표현을 막 지문을 길게 해서 여러분들 읽어보는데 시간 걸리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쉬운데 어떤 시간을 걸리게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관리 훈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동시관리 훈련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훈련 실시 명령이죠. 발령. 누가 누구 승인?
네, 물적자원 관장 업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총리 승인받는다. 맞죠? 자, 2번. 시도지사 등을 엄청 길게 써놨습니다. 두 줄입니다, 두 줄. 특별시부터 해서 특별자치도지사까지가 뭡니까? 시도지사죠. 그 다음 여기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장. 예. 그래서 시도지사 등이죠. 자, 통지서 교부하는 절차입니다. 자, 인력훈련 동시기니까 인력훈련 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 통지서를 한꺼번에 주죠. 언제까지? 7일 전까지. 갑자기 할 때는 줄일 수 있다. 맞죠? 누구한테 줍니까? 이 통지서 두 개 다. 인력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물자 소유자나 업체의 장한테 주게 된다라는 거. 요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훈련 대상자한테 준다? 직접적으로 아닙니다. 예, 제가 여기도 그림으로 해놨지만 시도지사 등이 이 두 개 통지서를 물자 소유자 업체의 장한테 주게 됩니다. 한꺼번에 주거나 또는 시도지상이 주지 않고 누구도 해줄 수 있습니까? 훈련 대상 물자의 소유자 거주지, 물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 또는 업체 소재지, 업체가 어디에 있냐? 그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그 동네의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시장 등도 한꺼번에 교부할 수 있죠. 그래서 동시가류 훈련 교부는 두 사람이 하죠. 시도지사 등과 시장 등이 교부할 수 있다라는 거 가능하죠. 자,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해서 시도지사 등이죠. 시도지사 등은 훈련 대상자의 거주지, 그러니까 훈련에 참석하는 인력훈련 통지서 받는 친구, 훈련 대상자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 훈련 대상 물자의 소유자 거주지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데 살고 있는 거죠. 훈련 대상자가 살고 있는 동네와 그 훈련 대상 물자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 그러니까 훈련 통지서는 누구한테 나갑니까? 이 물자의 소유자 거주하고 있는 이 동네의 시도지사 등이 교부해 주죠. 그래서 서로 주소가 틀린 경우에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 결과를 누구한테 알려줘야 합니까? 훈련 대상자 거주지 시도지사 등에게 알려줘야죠. 그래야만 그 훈련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그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훈련 대상자한테 다른 훈련을 주지 않는 거죠. 뭐,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물자의 소유자 거주지에 있는 시도지사 등의 훈련을 부과해 주기 때문에 동시관리 훈련이니까.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기초 강의나 심화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슷한 문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걸 잘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예, 이 조문의 뜻을 이해를 못한 경우에는 훈련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은근히 이걸 그냥 쑥 읽어보면 이걸 못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4번. 자, 통지서 두 개 다 받은 물자의 소유자는 인력훈련 통지서를 누구한테 줘야겠습니까? 예, 두 개 다 받은 물자 소유자 업체장은 인력 통지서를 그 인력 훈련을 해야 할 대상자한테, 훈련 대상자한테 줘야겠죠. 예, 지체 없이 줘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 동시관리 훈련에 참석할 수 있겠죠. 네, 답은 3번이네요. 자, 동시관리 훈련에 대해서 마찬가지 옳지 않은 거. 자, 정부는 의료시설,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적 자원 맞죠? 예, 그래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예, 맞는 표현이네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동시관리 훈련 실시 명령 발령이죠. 예, 발령 절차, 누가 누구 승인? 총리가 발령한다? 아니죠. 누가 발령합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발령을 하죠. 누구의 승인? 총리 승인 받아서 하는 거죠. 틀렸네요. 자, 3번. 시도지사는 이렇게 훈련 실시 명령이 있는 경우에 두 개 통지서를 발급한다. 통지서 두 개 다 한꺼번에 발급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등이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일 전 이 두 사람한테 교부한다. 맞죠? 또는 훈련 대상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 해서 한꺼번에 교부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업체의 소재지, 훈련 대상 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이렇게 정확한 요 표현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살짝 또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뭐 앞에서 나왔던 표현 그대로 또 나왔죠. 예.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24년도 상반기 앞에서 24년도 하반기 서로 다른 경우. 예. 계속 비슷한 지문이 상반기에 나왔다가 하반기에 연속해서 계속 나옵니다. 예, 그런 류의 문제들이 많으니까 어, 하반기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상반기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잘 많이 풀어 보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